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진단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표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경원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어요. 예. 최근 전 세계적인 이 진단을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네. 이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2020년도 초의 경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상승할 거로 턴어라운드 할 걸로 봤는데 첫 번째가 경기 부양이었고 두 번째는 백신의 출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60만 명대까지 갔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백신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업종들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55명대에서 그러니까 55만 명 지금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얼마냐면은 지금 이제 약 5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55만 명에서 거의 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55만 명대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경기 상승 업종이 있어요. 경기가 이렇게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 수혜받는 업종이 대부분 크게 보면은 항공하고 케미칼, 예를 들면 주요 업종이 그 두 가지만 하면 대표 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춰버렸어요.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17년이나 18년 대비 오히려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라이온델 바젤 같은 경우가 2017년 대비 18년을 넘어서지 못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은 2021년에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금 현재 보면은 55만 명에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렇게 항공이라든지 화학 쪽, 케미칼 쪽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확진자 55만 명이라는 숫자는 추가 백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부스샷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백신에 의해서 확진자 수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망자 숫자인데 사망자 수는 뒤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코로나용 경구용 치료제가 11월 2일자는 영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뭐 머크라든지 파이자라든지 뭐 아테아라든지 그다음 길리어라든지 줄줄이 연결돼 있으니까 경구용 치료제 플러스 그다음에 이미 허가를 받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지금 그 처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항체 치료제에 의해서 사망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경기는 확대되니까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경기 확장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 항공이나 케미칼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라던가 백신 등이 네. 경기 상황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많은 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재 각국의 이 확진자 추이가 어떤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문님? 예, 네. 이 상황에 대한 거를 보려면은 먼저 한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첫 번째가 앞서서 이제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확진자 추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망률, 치명률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거는 76억 도지니까 약 한 50% 정도 접종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전체 이 76억 도지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아니면 국가별로 이 백신의 접종률과 이 확진자 수 추이 그리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의 확산인데요. 특히 유럽 쪽에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좀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나 독일, 영국 이런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이렇게 증가하는 그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국가들이 그러면 백신 접종률이 낮냐?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 추이를 이렇게 봤었을 때 저희가 백신이 나오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었죠. 그리고 델타 변이 있으면서 또 확진자 수가 좀 늘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개재되려고 하면은 다시 또 이런 이동에 따라서 확진자가 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백신 접종률, 예를 들면 국가별로 봤었을 때 한 70%가 넘는 국가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프랑스, 뭐 이탈리아, 한국, 일본,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좀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확진자 수는 좀 증가 추세다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백신 그리고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벌금도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새벽 미국 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백신주들이 7% 이상 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노바백스 이런 기업들이 7% 이상 어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부스터샷, 그러니까 성인에 대해서 성인이 그 추가 접종에 대한 거를 맞아야 된다. 이 승인을 나면서 이렇게 백신 관련 이제 주식들은 7%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백신도 백신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 이제 치료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각 나라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바이오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렘데시비어 기억하시죠? 그리고 리제노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항체 치료제 그리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이제 승인도 있었고요. 이런 항체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또 백신, 이렇게 좀 세 개로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경구용 치료제는 글로벌에 봤었을 때는 4파전입니다. 물론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나 의약품은 이 4개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에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건데요. 바이온테크의 백신을 파이자가 이제 판매를 주도했듯이 리치백과 머크, 그다음 두 번째는 파이자, 그리고 아테아, 그리고 길리어드가 있습니다. 길리어드는 항체 치료제가 아닌가 이제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항체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길리어드가 초기 임상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파전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크 리치백의 이 경구용 치료제는 영국에서부터 먼저 승인이 됐는데, 앞서 이제 코로나 확산을 보셨지만 유럽에서 지금 이게 확산 속도가 조금 빠르게 올라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머크와 파이자에 대한 이 승인 검토를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FDA는 지금 11월 30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외부 자문단을 포함한 이 자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 머크의 이 경구용 치료제는 11월 30일에 그 미팅 결과에 따라서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파이자도 유럽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승인이 좀 빠르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테아 같은 경우는 임상 2상에 대한 이제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임상 3상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고요. 여기에는 1차 평가 변수나 대상자, 용량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아에 대한 것도 있고, 앞서 이제 길리어드, 렘데시비르에 대한 그 경구용 치료제도 초기 임상이지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4가지를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항체 치료제는 리제노론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을 글로벌에선 전망하기를 약 7조 원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항체 치료제에서는 렘데시비어 있죠. 여기서도 4조, 5조 원 이상은 또 보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 매출액에서도 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에서 승인 받음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매출액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인데요. 백신을 큰 그림으로 좀 길게 내다보면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 이 전망을 좀 해보면, 올해는 전체가 60조 원 이상, 2023년에는 약 30조 원 이상,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약 20조 원 이상 이렇게 백신의 매출액을 봅니다. 앞서 이제 경구용이나 항체, 백신 모두 올해와 내년을 좀 더 피크로 보고 그 이후로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이런 코로나
확산세와 이 봤었을 때 이 치료제를 봤었을 때 뭐 항공이든 케미칼이든 이제 여러 이렇게 섹터도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항체 치료제도 내년에까지도 일단은 그 매출액이 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고 지금 위드 코로나 체제이긴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이 좀 많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역으로 또 바이오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또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에 전략을 좀 삼아보자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지금까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특집 방송으로 집중 분석을 해봤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제약시장의 강혜경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